자, 이재명 대표의 이직 발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가 뭐 즉각 사과를 하긴 했지만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세게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우리가 저희도 어쨌든 사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이 별로 없고요. 네. 즉시 사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더 논란을 할 수가 없고 상황을 제가 현장을 안 봤지만 추정컨대 네. 가벼운 상황에서의 가벼운 농처럼 한 것인데 그것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딱 대표가 바로 사과한 것이라고 보고요. 유사한 경우 또는 그보다 더 의도적인 경우에 대한 언론의 균형이 과연 맞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뭐 각 보도한 언론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인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 발언은 제대로 된 발언입니까? 저는 그냥 그런 표현을 잘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것도 뭐 왜냐면 이재명 대표도 그거를 평소에 입에 달고 다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서 아주 드물게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냥 그렇게 바로 걷어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과거에 장해찬 의원 후보죠.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도 SNS에 부적절한 뭐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선거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더 극단적인 언어 사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게 사실 막말 때문에 표를 까먹는 일들이 종종 있지 네. 않습니까? 선거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네. 정치는 결국은 말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품격 있는 유머가 또는 유머가 있는 품격 그것이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품격 있는 유머가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어렵죠. 아니 그런데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품격입니다. 예, 품격을 잃으면 안 되죠.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현장 생방송을 4시간이나 했었는데요. 이종섭 장관이 결국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치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만 마스크 쓰고 결국은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어제 이제 현장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노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다룰 예정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을 벗어났는데 네. 이 사안의 본질은 상식을 벗어나서 누가 봐도 문제인데 왜 했을까가 본질이죠. 네. 그만큼 두려우니까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장모 방탄, 김여사 방탄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건 네. 본인 방탄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방탄이고 법리적으로 딱 따지면은 문자 그대로 본인에게 딱 화살이 향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수사 외압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이종섭 전 장관이 핵심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를 직접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7월 어쨌든 30일 이라고 대통령실이라는 것까지는 거의 드러나 확인이 있는 된 것이어서 거죠. 네. 그러니까 박정훈이 맞냐 윤석열이 맞냐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빼돌린 거잖아요. 아주 딱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나? 무서우니까 빼돌린 거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이태원, 최상병, 양평, 명품백, 주가 조작 등등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태원은 전반적인 관리 문제, 네. 양평은 부인 문제, 네. 명품백 부인 문제, 예. 주가 조작 부인 문제와 그다음에 그 전체를 덮는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간접적 영과 예.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이 해운대 순직 사건은 직접 대통령 본인 문제입니다. 네. 이게 핵심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너무나 온 국민이 볼 때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정의로운 상대방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네. 박정훈이라는. 그렇습니다. 박정훈이 맞냐 윤석열이 맞냐 누가 맞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100% 답이 딱 나오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쫄아서 내보낸 심플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은 저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법리적 정신으로 따져보면 거의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그런 법리적
정신적으로 보면은 예. 그런 것을 범한 것이라고 봅니다. 내란, 외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엄밀한 법 구성론에 있어서의 이것이 내란 외환의 제외에 해당하냐. 왜 제가 그걸 예를 들었냐면 네.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조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보면은 네. 이것은 대통령 본인의 위법을 감추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해서 네. 범인을 빼돌리고 그것을 국가의 사법기관의 대표기관인 법무부가 뒤치다거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시켜주고 그리고 국고로 세금으로 도피처를 마련하고 네. 거기서 생활 자금을 만들어주는 방식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전 세계에서 최초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닉슨의 워터게이트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고요. 네. 히틀러나 전두환도 꿈을 못 꿨던 방식입니다. 어떠한 역대의 독재자, 세계 어느 독재자들도 이런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으로는 농단이 아니라 네. 그냥 국가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죄를 감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네. 정신적으로는 또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눈으로는 답이 딱 나와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정권의 본질이 뭐 장모 방탄이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다. 그냥 윤석열 방탄 정권인 거죠. 윤석열 방탄 정권이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란 외환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제가 내란 외환 죄에 해당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예. 내란 외환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제외하는 네. 그것이 아니면 제외하는 거죠. 네. 내란 외환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의 의도와 네. 본질을 놓고 보면 국가기관 전체를 지금 이용하고 국가기관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검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리주는 법리이고 예. 법 구성은 엄격한 법 구성에 있기 때문에 예. 법 구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 어떤 의도가 그렇다고 해서 네. 법 구성 요건 아까 탄핵은 법 구성 요건이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법 구성 요건과는 별개로 정신적 의도에 있어서 네. 또 정치적 본질에 있어서는 네. 제게는 거의 그런 수준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리로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엄중한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양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그 출금 상태라면 나가는 게 불가능한데 출금을 해제하고 형식적으로 공수처에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뭐 이러한 법률적인 것은 다 절차를 밟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저게 맞아? 저게 공정과 상식이야라는 국민적 질문과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법의 형식을 절차상으로 다 맞는다고는 하지만 네. 그것은 얼마든지 따져볼 여지가 있죠. 수사 대상을 그런 정도의 수사 기간을 거쳐서 출금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에 맞고 전례에 맞는가라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네. 자기와 관련돼 있는 이해충돌 당사자를 인사권의 대상으로 인사 조치로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고 네.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명백하게 범인 도피나 범죄 은닉에 해당하는데요.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범죄 도피나 범인 은닉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왜? 이거는 어지간한 죄가 아니라요. 배짱과 돈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잘못하는데 누구를 빼돌린다? 이건 상당한 돈도 있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예. 선거법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그때 18,000불인가 주고를 보좌관을 빼돌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되돌아와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의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죠. 네. 닉슨도 결국은 권좌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범죄 은닉 시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이지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범인을 이렇게 빼돌린 워터게이트에 그래서 제가 100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워터게이트의 100배다. 예, 그런 뭐 1000배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법리에 있어서 아주 기계적 법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거에 해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의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국가기관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네. 무너뜨린다라는 의도를 네.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강 논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뭐 민주당에서 국회 뭐 법사위, 외통위 그리고 운영위 등 열어서 살펴보겠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대위 체제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제가 약속한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 예. 이거는 여쭤봐야 돼요. 그것까지만 하고. 예. 예, 이 선대위를 띄우게 되고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대위는 이제 곧 띄우고요. 네, 예, 곧 발표도 합니다. 예. 그리고 최종 확정은 다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코끼리 전체의 여러 부분을 더듬는 기사들이 나와 있고 네. 그중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예. 그것은 한 가지만 좀 확인해 아직 최종된 것은 없다. 아직 예. 최종은 없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전이 좀 지나면 어제 늦게까지 회의를 하셨는데 거의 결정을 최종될 것이다. 그럼 왜냐하면 언제 발표합니까? 그것은 오늘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요. 제가 가서 발표하셔야 되는구나.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오전 중에 되면 여러 가지 맞춰지는 거를 최대한 가능한 수준에서 맞추고 할 수 있다면은 뭐 오늘이라도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선봉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선봉장이라는 표현은 뭐 예. 그렇고요. 예.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에 포함되는 예. 것이다. 이해찬 대표 건강이 안 좋아서 뭐 몇 군데만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그건 전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다 뭐 지금 예. 거론되는 분들이 네. 다 당연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해찬 대표, 이재명 대표,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의 역할은 뭐? 그 외에도 예.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예. 다양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선대위 결합을 합니까? 그 안팎에서 다 가급적 이렇게 전체 선거 과정에서 역할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안팎이라는 것은 본인의 주변을 포함해서 제가 본인은 본인의 육성을 빌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고 예. 본인의 주변을 포함해서 예, 그러면 선대위에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원님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시원하게 예. 확인 좀 해주시고 가세요.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뭐 다 모든 것이 최종이 아닌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